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11일 진행합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 몰빵 전략은 이제 걸림돌, 상생협력, 시해 아닌 생존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김지훈, 조재환, 김경록 세 기자가 뉴시스에서 3월 10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실천 기업인 간담회, 상생협력, 생존 전략, 하나오션 원하청 동일 성과금 지급의 모범 사례 확산시켜야,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투자라며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생존 전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때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할까,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서 편중해서 소위 낙수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매우 유효했던 때가 있었다면서도 이젠 이런 전략이 성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돌이켰다. 하나오션, 삼성전자, SK스펙스 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LG전자, 네이버, CJ, E&M, 신한금융, 풀모음 등 10개 대기업과 이들과 협력하는 10개 중소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 법률 시행일에 개최돼 더 주목받았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강화되는 등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는 넓어지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것은 언급하지 않았답니다. 모두의 성장 꺼낸 이 대통령, 하나오션 같은 상생문화 확산 바란다라고 최기창 전자신문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대통령도 인정한 삼성 한화 중소기업 상생모범 어떻게 했길래라고 권서아 기자가 아이뉴스에서 3월 10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삼성 스마트 공장 3,622개사 지원했다는 거, 불량률 53%, 이것은 전전 정권 2015년부터인가 계속 해온 거기 때문에 쭉 해오던 겁니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의 대표 상생 프로그램으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소개했답니다. 박 사장은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선정되면 삼성 멘토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장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스마트 공장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160여 명의 전담 멘토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간담회 말비에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 벤처, 스타트업이 상호 협력적인 수평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며 중소기업도 기술 개발과 경영 개선의 성과가 온전히 남아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청년들도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착취형 수직 구조에서 상생형 수평 구조로 바뀔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과 몫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혜 아닌 투자, 아시아경제 송승섭 3월 10일 보도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첫날 전국서 원청교섭 요구 본물 산업 현장 긴장 확산 강혜원 위키리크스 한국 3월 10일 자동차 조선 건설 물류 플랫폼 업종소 교섭 요구 잇따라 기업들 교섭 공고 법률 자문 착수 현장은 일단 선례 주시 핵심 전청은 원청 실질적 지배력 사용자성 판단 놓고 혼선은 불가피하다. 법 시행 첫날부터 노사 공방 격화 전국 노동 현장 긴장 국면 이렇게 해서 진짜 이게 뭐라고 했는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위를 하는 사진을 했네요. 이런 쭉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월급쟁이 출신이지만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화이트 칼라 출신이죠. 협력업체 사장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충분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그걸 정부가 대신해서 해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노란봉투법으로 노조원들이 해결한다면 협력업체 대표의 존재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냐? 한마디로 노동자 착취를 싼 월급을 주고 한다는 것은 그 협력업체 사장이 원청 그 회사한테 충분한 대가로 계약을 못한 죄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대기업이 물건값을 깎을까요? 제가 스루프 회계를 하면서도 그런 측면으로 가격 추이 이런 것을 매우 중시하고 가격 결정력에서까지도 예측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가지고 가격 형성이 된다면 노란봉투법 같은 거 이따위 거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읽으면서 괜히 제가 짜증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좀 고차원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원서인데요. 국내 번역본이 그 소설을 써버려 가지고 구글 번역한테 맡겼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실이 아닌 타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간 상황은 다음과 같이 왜곡됩니다. 아직 파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인사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측정 지표와 작성해야 할 평가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함축적으로 그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 대통령실을 퍼스널 디파트먼트 인사부라고 비유해보자. 기업을 평가하는 측정 지표에 상생 협력이 들어가 있다. 한국 현 정권에서 생존하려면 이 지표에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상생 협력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이라도 했던 얘기 아니에요? 이재문 생존을 위한 투자라고도 비유했다. 기업 입장에서 투자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것을 투자라고 정의하지 상시 고용직원을 투자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비용 유발 요인일 뿐이다. 그 비용을 고임금을 주는 이유는 리스크를 관리해주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자체를 부인하는 측정 지표 같기만 합니다. 사회주의 만세다. 그래서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도 ESG를 얘기했는데 정작 ESG를 초기에 주창했던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 여사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를 찾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포레스트 드 로스차일드 여사는 포용적 자본주의 이름으로 이거를 얘기했는데 포용적 자본주의라는 게 상생협력과 그런 개념까지 포함하는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ESG 잘하는 기업에 대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버리고 원가 회계부터 쓰레기통에 버리는 기업부터 대출해 주겠다고 주창하는
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몇 번이라도 계속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2015년에 세라톤 오코일에서 뭐 투자 협의회인가 거기에 와가지고 그 강연하는 그런, 그땐 여름이었는지 소대나시로 해가지고 꽤 좀 이렇게 보면 할머니 같고 이렇게 보면은 중년 부위 같은데, 어쨌든 로스타일드 가문의 며느리 들어와서 실권을 잡은 여성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 국방 오늘 이란 공습 가장 격렬할 것, 폭격기 공습 최대. 김향혁 조선비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전쟁부 장관은 10일 오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가장 격렬한 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쏟아붓겠다는 얘기고요. 이란은 정유시설 보복 공격, 이스라엘 미사일 시설 타격. YTN 3월 10일 중동포와 11일째 오늘도 이란 미사일 경보. 이스라엘군 이란 미사일 개발 지하시설 폭격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미군기지 걸프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 오늘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에서 이란 미사일 경보. 이란은 이스라엘의 핵심 정유시설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탄도미사일 개발 시설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산업도시 하이파에 있는 석유 정제소와 연료 저장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측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대한 주요 석유 저장 시설을 폭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답니다. 호르무즈 해역 봉쇄 세계 불황 우려. 오일 쇼크서 이나모리 가지오는 내린 너무 고귀한 결단. 오구라 게니치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경제의 신 이나모리 가지오는 어떻게 할까? 과거 오일 쇼크의 시대에 그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절망적인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일본. 2024년 호르무즈 해역 통과 원유 응축료의 84%가 아시아 시장용이고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이 주요 목적지로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자원에너지청에 따르면 일본에서 쓰는 원유의 90% 이상, 액화천연가스의 6%가 중동에서 바다를 건너 운반된다. 본 해운 대기업인 일본 해운 대기업인 니폰 유센, 상선 미쓰이, 가와사키 기서는 해협 통과를 중단했다. 대신 아프리카 대륙을 크게 우회하는 먼 루트를 찾고 있는데 배 여행이 길어지면 운송 비용은 단숨에 뛰어오른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스 수출이 멈춰버렸지만 일본의 액화천연가스 재고는 불과 3주분밖에 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가속화, 확실한 세계적 불황. 그 충격은 에너지 시장을 훨씬 넘어 파급해 금융 정세를 긴축해 인플레를 가속시켜 취약한 경제를 몇 주 안에 경기 후퇴로 몰아넣을 것이다. 3월 1일자 알자지라지. 승자가 되는 것은 높은 유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는 일부 투기꾼이나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역수로 삼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 등 거대한 장국뿐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고귀한 결의. 많은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차례로 해고하는 가운데 이나모리 가지오는 일하는 사람을 한 명도 그만두게 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대회사가 차례차례 도산해가는 대불황이 되어도 교세라는 살아남아 갈 수 있다. 비록 매출이 2, 3년 제로가 되더라도 너희 직원들의 생활을 지켜나갈 만한 대비가 있다. 그러니 일체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안심하고 한층 더 일에 힘쓰자.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가 제품을 파는 영업활동에 뛰어다녔다. 경영 간부들은 스스로 월급을 줄였고 노동조합도 월급을 올리는 것을 참았다. 일하는 사람들과 회사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배를 타는 동료로서 깊이 협력한 것이다. 큰 위기가 올지도 몰라 과거의 교훈에서 배워야 할 것. 교세라에는 회사를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전원이 경영자처럼 생각하는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역이 되어 일하는 환경이 어려울 때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모두가 아픔을 공유하며 전기세부터 연필 한 자루에 이르기까지 군더더기를 없애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앞으로 일본 경제는 대위기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 도움을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사회의 경랑을 이겨나갈 수 없음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과거의 교훈을 배우고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를 짜내 서로 돕는 곳에서만 미래의 문은 열린다. 단독 사우디발 1전세기의 한국인도 일부 수송, 중동 사태 첫 한일 공조, 이한나 아시아경제에서 3월 11일 11일 오전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도착 예정.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향하는 전세기에 한국 국민 일부가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동 상황 발생 이후 세계 각국 정부가 자국민 대피를 위한 수송작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처음 공조한 사례다. 11일 주 사우디 한국대사관 및 현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50분께 현지 시간 오후 4시 50분 리야드 국제공항에서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전세기 에티오피아 항공에 한국 국민이 일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항공편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일본 도쿄에 도착할 예정이다. 일본 측과의 협의는 급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역시 자국민 수송이 최우선 순위일 수밖에 없는 만큼 여분의 항공편 좌석을 막바지에 한국 측에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왕에 남는 좌석이 조금 있으니까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온 모양입니다. 대사관은 탑승 당일인 전날 오전에서야 현지 체류 국민에게 이 같은 내용을 긴급 공지하고 곧바로 일본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에 탑승할 인원 최대 20여 명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중동 체류 국민들이 안전한 귀국을 위해 여러 가지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전환길 향한 김용태 의원 당부, 극우 유튜버와 당 떠나길, 모닝콜, MBC 뉴스 투데이 3월 11일 아침 방송 뉴스네요. 대담자는 진행은 손영이고 대담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젊은 의원이네요. 제목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제가 극자와 구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용하고 소개시킨 내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극자도 일반인에게도 혐오감을 준다.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 정도를 벗어나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다. 전환길 같은 또뭐 극우로 느껴지는 그런 애들, 지금도 그 부정선거고 이재명 정권을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뭐 한두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노골적으로 지금 실질적인 대통령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지. 선동당한 다수의 공격은 그리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선동당한 다수는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라고 봐도 된다. 어리석은 애들인 것 같아요. 게다가 타인에 대한 증오를 발산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일에 무능하게 마련이다. 저도 누구를 갖다가 징후하기 시작한다면 사실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자책을 하게 됩니다. 윤리의식이 매우 낮고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말입니다. 제가 윤리의식은 상당히 있는 사람인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것을 스킨 인 더 게임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게 또한 선동당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2월 기업물가 2% 상승, 지식통신경제부 3월 11일 08시 57분
일본은행이 11일 발표한 2월의 국내 기업 물가지수 속보치 2022년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128.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 상승했는데, 우리나라 언론 뉴스나 그 네이버 플랫폼으로 상단에 노출이 되도록 하는 뉴스는 없고요. 찾아보니까 데이터처로서 챗 GPT가 했는데,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로 일본의 이 기업 물가 지수 2%하고 동일하게 나와 있고, 뭐 근원 물가 이런 것들은 조금 낮고, 농수산물 석유류 제외 또 지수는 1.9%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왜 소비자 물가 동향 보도를 하지 않는가? 한국은 기업 물가 지수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 한국 언론이 물가 동향,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 경제 신문이라고 얘기하는 데라면은 이런 거를 주 메인 뉴스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정권이 바뀌면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애들 같습니다. 한국 언론이 원전 최대한 활용, 선명하게 정부 발밑에 선 에너지 폭등, 동일본 대지진 15년 과제 산정, 지식통신경제부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일로부터 15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 사고를 받아 원자력 발전 제로를 내건 정부는 그러나 현재 지금 원자력 발전의 최대한 활용으로 돌진한다. 그런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사이클은 정체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또한 정부 쪽에서는 그 인공지능 보급에 따른 데이터 센터 수요 등이 배경이 많아서 전력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원전을 다시 돌려야 된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활용의 움직임은 착착 진행된다. 도쿄전력은 금년 1월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자력 발전 니가타현 6호기를 사고 후 처음으로 재가동, 홋카이도 전력은 도마리 원자력 발전 3호기 도마리무라의 27년 조기의 재가동을 향해서 현지 동의를 받았다. 칸사이 전력은 미야마 원자력 발전소 후쿠이 미하 하마쪽 재건축의 검토에 착수했다. 일본의 그 원자력 발전이 설치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쪽은 현해라는 데가 3, 4기가 있고 구주전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제일 밑에가 있네요. 내천, 천내, 가와죠. 가와, 내가 뭐라고 있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한편 사용 후 핵연료의 행방은 전망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고준위 방위성 폐기물 핵의 쓰레기를 최종 처분장에 대해서 정부는 이번 달 도쿄도 오가사와 라무라의 미나미토 리시마에서 문헌조사 실시를 신청했다. 단지 다른 후보지에 홋카이도 스즈조와 지네나 이무라, 사가현 겐카이조를 포함한 선정해 초기 단계에 현재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고, 사실 그 재생에너지 쪽도 의외로 그 태양광이 환경 파괴 비판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업용의 태양광 발전 지원을 27년도에 폐지할 방침으로 나와 있고, 해상 풍력은 국내 3해역에서 사업을 예정하고 있던 미쓰비시 상사연합이 철퇴 재공모를 피할 수 없게 되고 있다. 중부전력은 금년 1월 하마오카 원자력 발전 시즈오카현 오마에 자키시의 지진 상정을 둘러싼 데이터 부정을 공표했다.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자력 발전도 재가동 직후에
그 원자력 불량품도 잇따른다. 원전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현황을 보도했습니다. 이상 3월 11일 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